안녕하세요. 개그맨 자오자오 정세엽입니다. 자, 여러분들과 함께 파워포인트에 대해서 공부해 볼 건데요. 파워포인트는 대학생들의 발표 수업, 직장인들의 프리젠테이션 발표 등에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유용하고 필요한 파워포인트에 대해 쉽고 재미있게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공부를 도와주실 강사님을 소개시켜 드릴게요. 박프로님! 박프로님! 어디 갔어?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세엽씨와 함께 여러분을 도와 파워포인트의 전문가가 될 수 있도록 도와드릴 박프로라고 합니다. 그럼 오늘은 첫 번째 시간에는 보기 탭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자, 보기 탭에는 프리젠테이션 보기, 확대 축소, 컬러 회색조, 창 전환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문제 A를 보시면서 보기 탭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보시면 현재 프레젠테이션 흑백으로 표시되도록 설정 후 다시 컬러 보기로 이동이라고 되어 있는 문제네요. 자, 그럼 먼저 보기 탭을 클릭하시고요. 그중 저희는 문제에서 흑백으로 색상을 바꾸라고 되어 있죠. 자, 컬러와 회색조 그룹으로 이동하신 후에 흑백으로를 클릭해 주세요. 어떻게 흑백으로 바뀌었죠. 자, 그럼 현재 슬라이드 색상이 흑백으로 변경이 되었으니까 다시 컬러 보기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닫기 그룹에 있는 컬러 보기로 돌아가기를 클릭해 주세요. 자, 보기 탭 기능 중 하나인 컬러 회색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보기 탭 클릭, 컬러와 회색조 그룹으로 이동, 흑백 클릭, 다시 컬러 보기로 돌아가기를 클릭. 자, 계속해서 B번 문제. 자, 여러 슬라이드 보기에서 확대 축소를 이용하여 83% 배열로 표시 후 기본 보기로 이동이라고 문제가 나와 있는데요. 자, 그럼 먼저 보기 탭에 있는 프리젠테이션 보기 그룹에서 여러 슬라이드로 이동하시면 전체 슬라이드가 한 화면으로 담기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메뉴 중간쯤에 확대 축소 버튼을 눌러주세요. 누르셨나요? 네. 자, 누르셨으면 그럼 나타난 확대 축소 창 사용자 지정에 83%를 입력하신 후 확인을 눌러주시면 화면의 크기가 변한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도 변하셨죠? 자, 이렇게 해서 보기 탭에서 확대 축소하는 법을 문제로 배워봤습니다. 자, 그럼 다시 기본 보기로 돌아가고 싶을 때는 보기 탭 프레젠테이션 보기 그룹에 있는 기본을 눌러주시면 다시 처음 형태의 모습으로 변경이 됩니다. 자, B번도 문제를 통해서 창 확대 축소 기능에 대해서도 알아봤습니다. 슬라이드 화면이 보여지는 형태를 나타내는 것이 보기 탭이겠죠? 보기 탭에 있는 프레젠테이션 보기 그룹에서 여러 슬라이드로 이동, 확대, 축소, 클릭, 사용자 지정에 83%를 입력하겠습니다. 자, 근데 꼭 83% 안 해도 돼요. 하고 싶은 숫자 마음대로 하세요. 자기 몸무게 한번 입력해 볼까요? 자, 계속해서 C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를 보시면 프리젠테이션을 새 창으로 열고 계단식으로 정렬 후 새로운 창에 세 번째 슬라이드로 이동이라고 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이번에도 역시 보기 탭을 클릭, 오른쪽 창에 관련된 그룹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새 창을 클릭해 주십시오. 자, 새 창 다 클릭하셨나요? 자, 그럼 현재 창과 똑같은 두 번째 창이 나타나는데요. 위에 이름을 보시면 숫자 2가 적혀있는 창이 바로 새 창이고요. 자, 보기 탭에서 창 그룹에 있는 계단식을 클릭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새롭게 열린, 즉 숫자 2가 붙어있는 창의 세 번째 슬라이드로 이동해 주시면 문제에서 요구했던 대로 모든 작업을 끝내게 됩니다. 현재 창 외에 새로운 창을 열 때도 보기 탭을 이용해야 하네요. 보기 탭 클릭, 새 창 클릭, 새 창 보기 탭에서 창 그룹의 계단식 클릭, 숫자 2가 있는 창의 세 번째 슬라이드로 이동. 자, D번 문제는 창 전환을 이용해서 기존 준비 파일 다시 보기 파일 1로 이동하는 문제입니다. 자, D번 문제는 C번 문제에서 만든 새 창을 이용하여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보기 탭에서 창 그룹에 있는 창 전환을 보시면 준비 파일 다시 보기 파일 1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자, 이동하셨나요? 자, 이동됐죠? 자, 이렇게 해서 D번 문제도 끝나게 됐습니다. 보기 탭 창 그룹에 창 전환으로 준비 파일
다시 보기 파일 1로 이동. 아, 너무 쉽다 이거. 그쵸? 자, 이제 슬라이드에 텍스트를 입력하고 들여쓰기와 내어쓰기에 대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 파일 텍스트 서식 1을 열어주시고요. 자, 여셨나요? 자, 여셨으면 문제 A번 슬라이드의 1의 제목에 OA 통합 강좌를 입력하겠습니다. 먼저 슬라이드 1에서 제목을 입력하십시오 라는 틀 안에 마우스 커서를 놓으면 I자 모양이 되죠. 자, 되셨나요? 자, I자 모양이 되셨으면 OA 통합 강좌를 입력해 주세요. 자, 저도 틀렸네요. OA 통합 강좌를 입력했습니다. 다음 B번 문제. 슬라이드 2번의 제목 아래에 가로 텍스트 상자를 삽입하여 파워포인트를 통한 프리젠테이션 배우기를 입력하는 문제입니다. 2번 슬라이드로 이동 후 제목 아래에 빈 곳에 저희는 텍스트 상자를 삽입해야 합니다. 슬라이드 안에 텍스트 상자를 넣어야 하므로 삽입 탭으로 이동, 텍스트 그룹에 보시면 텍스트 상자가 있습니다. 삼각형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그 다음 가로 모양으로 텍스트 상자를 넣겠습니다. 슬라이더로 커서를 가져오시면 마우스 커서 모양이 칼 모양이죠. 자, 그럼 클릭 후 드래그하여 적당한 위치에 끌어주세요. 그 다음 텍스트 상자 안에 커서가 깜빡거리죠. 그러면 파워포인트를 통한 프리젠테이션 배우기를 입력해 주세요. 텍스트를 입력할 때는 마우스 커서를 놓고 그냥 뭐 클릭한 후에 입력하면 이거 그냥 되는 거네요. 이거 뭐. 그리고 추가로 입력하고 싶을 때는 삽입 탭에 있는 텍스트 상자를 이용하면 되는 거네. 이거 뭐 쉬운 거잖아, 이거. 근데 이게 포인트야. 네, 맞습니다. 자, 그 다음 10번 문제. 자, 슬라이드 3에 모스에서 모스는 어쩌고저쩌고에 대한 자격증입니다 라는 단락을 한 수준 올리고, 즉 네어스라는 말이죠. 컴퓨터의 실제 어쩌고저쩌고의 단락은 한 수준 내리라는, 즉 드려스라는 문제입니다. 자, 먼저 세 번째 슬라이드로 이동 후 모스는 어쩌고저쩌고에 대한 자격증입니다. 앞에 커서를 놓고 Shift 플러스 탭 키를 눌러주세요. 그럼 내어쓰기가 되죠. 자, 그 다음에 컴퓨터의 실제 어쩌고저쩌고 단락 앞에 커서를 놓고 이번에는 들여쓰기를 위해 탭 키를 눌러주세요. 아, 단락을 앞으로 당겨오는 거는 즉 그거 내어쓰기, Shift 탭 키를 누르면 되고, 단락을 안으로 넣을 때는 그냥 탭 키를 누르면 되는 거네. 너무 쉽다. 준비 파일 텍스트 서식 2번을 열어주세요. 자, 다 여셨나요? 자, 여셨으면 이번엔 홈 탭의 기능들을 문제를 통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A번 문제를 보시면, 자, 2번 슬라이드에서 제목 텍스트를 HY 견명조, 글꼴 크기는 72포인트, 글꼴 색은 황금색 강조 3, 25%더 어둡게로 변경, 문자 간격은 넓게 7포인트로 변경하는 문제입니다. 문제가 상당히 긴데요. 자, 같이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황금색 강조 3, 25%더 어둡게라는 색은 문제에서 임의로 만드는 색이 아닌 파워포인트 안에 있는 정식 색깔명입니다. 자, 이거 헷갈려 하지 마시고요. 문제 보겠습니다. 자, 슬라이드 2로 이동 후 글꼴의 크기와 색상 등을 변경해야 하는데요. 자, 글꼴과 관련되어 있는 사항은 홈 탭의 글꼴에서 해결하면 되십니다. 그럼 해당 글자를 블록 지정 후 홈 탭의 글꼴 그룹에 보시면 글꼴을 HY 견명조, 크기는 72로 입력해 주세요. 자, 72로 입력을 하겠습니다. 자, 입력되셨나요? 자, 그 다음 글꼴 색을 변경하려면 한글로 가라고 써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자, 그럼 그걸 클릭해 주세요. 자, 그 다음 마우스를 가져다 대시면 이름이 나오는데요. 조금 기다리면 우리가 찾는 색이 나오니까 황금색 강조 3, 25%더 어둡게를 찾아주세요. 자, 찾으셨나요? 자, 저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잘 안 보이네요. 여기 있네요. 자, 죄송합니다. 너무 오래 걸렸네요. 자, 그 다음 문자 간격 값을 설정하기 위해 글꼴 그룹에 보시면 문자 간격이라고 있는데요. 자, 문자 간격을 클릭 후 기타 간격을 클릭해 주세요. 자, 클릭한 다음 글꼴 상자가 나타나는데 간격을 넓게로 클릭, 값에는 7을 입력하신 후 확인을 눌러주세요.
자, 이거 말고 홈 탭에 글꼴 그룹에 보시면 오른쪽 자세히 버튼이 있는데요. 그것도 클릭해 주세요. 그럼 글꼴 상자와 똑같이 열리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가기 전에 먼저 글꼴 그룹과 단락 그룹의 차이점을 조금 알고 가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글꼴 그룹은 글자 하나하나에 대한 크기, 모양, 글자에 대한 간격을 뜻하고요. 단락 그룹을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엔터가 들어가기 전까지 한 덩어리를 뜻하는 겁니다. 글꼴 그룹 글자를 블록 지정 후 점선을 클릭. 글꼴 HY 견명조 크기는 72로 입력. 글꼴색 변경은 한글로 가라고 있는 부분을 클릭. 황금색 강조 3 25%더 어둡게를 찾고 글꼴 그룹 문자 간격 클릭 후 기타 간격 클릭. 간격 넓게 클릭. 값은 7 입력 후 확인. 또는 홈 탭의 글꼴 그룹 오른쪽 자세히 버튼을 클릭. 너무 클릭한다. 게임할 때보다 더 많이 한다. 이어서 B번 문제를 보시면 3번 슬라이드의 줄 간격을 1.5줄로 설정하는 문제입니다. 자, 그럼 텍스트 상자의 점선을 클릭하셨나요? 자, 클릭하면 점선이었던 게 실선으로 변합니다. 자, 실선으로 변경된 후 홈탭 단락 그룹에 있는 줄 간격에서 1.5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자, 1.5를 클릭하시면 자, 그 다음에 지정된 값이 없을 때에는 줄 간격 옵션을 클릭하셔도 되니까요. 그 점 알아두시고요. 자, 다른 방법도 있는데요. 홈 탭의 단락 그룹에 오른쪽 자세히 버튼을 누르시면 단락 상자가 나옵니다. 자, 나오셨죠? 자, 그러면 이 부분에서 사용해 보시고 편한 방법으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텍스트 상자의 점선 클릭. 단락 그룹 줄 간격 1.5를 클릭. 혹시 지정된 값이 없을 땐 줄 간격 옵션을 클릭. 다른 방법 홈 탭의 단락 그룹 오른쪽 자세히 버튼 클릭. 편한 방법으로 사용. 계속해서 C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C번 문제는 3번 슬라이드 단락 앞 간격을 3.5로 설정하라고 하네요. 자, 그럼 먼저 문제에서 말한 3번 슬라이드로 이동 후 위의 문제와 마찬가지로 텍스트 상자의 점선을 클릭하여 실선으로 만들어 주시고요. 실선이 되면 줄 간격과 마찬가지로 단락 그룹의 자세히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자, 하셨죠? 자, 그러면 단락 상자가 나오죠? 자, 나타난 단락 상자의 간격 구분에 단락 앞의 값을 3.5로 입력. 그 다음에 확인을 클릭하시면 변해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0번에서 요구하는 문제도 깔끔하게 클리어. 홈 탭에 단락 그룹을 이용하면 글머리 기호 등 뿐만 아니라 단락의 간격, 값과 줄 간격 등에 대해서 이거 변경 가능하네요. 3번 슬라이드로 이동. 텍스트 상자의 점선 클릭. 실선이 되면 단락 그룹의 자세히 버튼을 클릭. 단락 상자 간격 구분에 단락 앞에 값을 3.5로 입력, 확인, 클릭. 저랑 하니까 너무너무 쉽고 재미있죠? 계속해서 D번 문제 풀어볼게요. 자, 4번 슬라이드에서 글머리 기호를 120%, 속이 찬 다이아몬드형 색상은 바다색 강조 2로 바꾸라고 하네요. 이름이 어려워요. 자, 근데 위에서 보셨듯이 파워포인트 안에 정말 처음 듣는 색깔이 많이 나오는데요. 자, 당황하지 마시고 잘 찾으시면 다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4번 슬라이드로 이동 후 글머리 기호가 있는 텍스트 상자의 점선을 클릭해 주세요. 그럼 뭐 어떻게 되죠? 그쵸? 실선으로 변합니다. 자, 그 다음 홈 탭에 있는 단락 그룹의 글머리 기호 버튼을 눌러주세요. 자, 보시면 저희는 크기와 색상까지 변경해야 하므로 글머리 기호 및 번호 매기기를 클릭해 주세요. 자, 클릭하셨죠? 자, 그럼 속이 찬 다이아몬드를 보물 찾듯이 찾아서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자, 찾으셨나요?
자, 텍스트 크기는 아래 보이시죠? 120으로 입력, 마우스로 하나씩 올리셔도 되는데 그럼 너무 오래 걸리니까 입력하시는 게 아마 편하실 겁니다. 자, 입력하셨죠? 자, 그 다음 색 버튼을 눌러 바다색 강조 2. 이것도 마우스를 가져다 대면 색상 이름이 보이니까 천천히 바다색 강조 2를 찾아보세요. 그 다음에 확인 버튼을 눌러주세요. 자, 저도 확인을 눌러보겠습니다. 어떻게 좀 변했죠? 그럼 계속해서 2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문제는 4번 슬라이드에서 글머리 기호가 오른쪽 가로가 있는 숫자 1, 2, 3을 크기는 110%로 변경하라고 하는 문제이네요. 자, 보시면 4번 슬라이드로 텍스트 상자를 점선에서 실선으로 변경하신 후, 자, 홈탭에 단락그룹에서 글머리 기호 및 번호 매기기를 클릭해 주세요. 자, 클릭하셨나요? 자, 근데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문제에서 보셨듯이 숫자 오른쪽에 가로가 있는 숫자이기 때문에 이 부분 명심해서 찾으신 뒤 바꿔주세요. 자, 바꾸셨으면 그 다음 크기는 110을 입력하시고, 자, 110을 입력하시고 확인 버튼을 눌러주시게 됩니다. 자, 만약에 숫자를 7번부터 입력을 하고 싶으시면, 자, 글머리 기호 및 번호 매기기의 숫자를, 자, 7로 입력하시고 확인을 눌러보시면, 자, 7번부터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으시죠? 글머리 기호를 변경할 때는 홈탭의 단락그룹에 있는 글머리 기호 버튼을 클릭하여서 크기 및 색상을 변경할 수 있네요. 이거 텍스트 상자의 점선을 클릭, 텍스트 상자 점선 클릭 실선 변경 후 홈탭 단락그룹의 글머리 기호 및 번호 매기기 클릭, 크기 110을 입력 확인. 110은 좀 친근한 숫자인데. 자, 홈탭의 마지막 F번 문제입니다. 자, 4번 슬라이드에서 글머리 번호 매기기를 제거하는 문제인데요. 자, 만드는 법을 배우셨으니 없애는 방법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4번 슬라이드에 글머리 숫자가 있는 텍스트 상자를 클릭하신 후에, 자, 홈탭에 있는 단락그룹에서 글머리 기호를 클릭하여, 자, 없음을 클릭하시면 없어지게 되는 문제였습니다. 글머리 기호를 삭제하고 싶을 때에도 같은 방법인 홈탭의 단락그룹을 이용하면 되는군요. 4번 슬라이드 글머리 숫자가 있는 텍스트 상자 클릭, 단락그룹 글머리 기호를 클릭, 없음을 클릭. 이건 그냥 뭐 앉아서 그냥 뚝뚝뚝뚝뚝, 너무 쉽다. 그럼 1강의 마지막 텍스트 상자 서식 관련된 문제를 풀어볼까요? 자, A번 문제에, 자, 5번 슬라이드에서 노란 텍스트 상자의 크기를 높이 2.2, 너비를 20으로 설정하고 텍스트 상자의 정가운데로 텍스트가 배치되도록 하며, 자, 텍스트 상자의 자동 맞춤을 해제하는 문제입니다. 문제가 너무 긴데요. 자, 같이 풀어볼게요. 5번 슬라이드로 이동하신 후, 자, 노란 텍스트 상자를 클릭하시면, 자, 화면 상단에 그리기 도구가 나타나는데요. 보이시나요? 자, 보이시죠? 그 안에 보시면 서식 탭이 있고 오른쪽 밑에 보면 크기라는 그룹이 있는데요. 자, 높이에 2.2cm를 입력해 보겠습니다. 2.2를 입력했고, 자, 너비에는 20cm를 입력했죠. 자, 일일이 클릭하셔도 되지만 숫자를 입력하면 더 빠르고 쉽습니다. 자, 그러면 텍스트 상자가 커져 있는 게 보이시나요? 자, 커졌죠? 자, 그럼 마지막 조건이었던 텍스트 상자를 정가운데로 옮기겠습니다. 다시 상자 점선을 클릭하신 후, 자, 실선으로 만든 다음에, 자,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신 후 나타난 메뉴 중 도형 서식을 클릭. 자, 그럼 좀 많은 메뉴들이 나오는데요. 자, 그 중에서 텍스트 상자를 클릭, 텍스트 레이아웃을 세로 맞춤을 정가운데, 그 다음 자동 맞춤을 안함으로 선택하시고, 이건 확인이 아니라 닫기를 클릭해 주셔야 정가운데로 옮겨집니다. 자, 닫기 정가운데로 옮겨졌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도형 서식 상자를 이용해서 편집할 수도 있네요. 5번 슬라이드로 이동 후 노란 텍스트 상자 클릭, 서식 탭 오른쪽 및 크기 높이 2.2cm,
너비 20cm 입력. 상자 점선 클릭.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 도형 서식 클릭. 텍스트 상자 클릭. 텍스트 레이아웃 세로 맞춤 정가운데 자동 맞춤 안함 선택 후 확인이 아니라 닫기 클릭. 확인이 아니라 닫기 클릭해야 돼요. 슬슬 어려워진다. 계속해서 비번 문제. 이번에는 자 2번 슬라이드 안에 노란 텍스트 상자 슬라이드에 가운데 중간에 오도록 맞추는 문제이네요. 자 그럼 2번 슬라이드로 이동하시고 자 노란 텍스트 상자의 점선을 클릭하여 실선으로 만든 후 자 화면 상단에 나타내는 그리기 도구에서 자 서식 탭 보시면 정렬 그룹에 맞춤이 있습니다. 자 맞춤 보셨죠? 그 다음에 클릭하셔서 가운데 맞춤을 클릭. 다시 한번 맞춤을 누르시고 중간으로 클릭. 이번 문제도 끝. 노란 텍스트 상자 점선을 클릭. 화면 상단 그리기 도구 서식 탭 정렬 그룹 맞춤 클릭. 가운데 맞춤 클릭. 다시 한번 맞춤을 누르고 중간으로 클릭. 이제 다 끝났어. 자, 텍스트 상자 서식 관련하여 마지막 10번 문제입니다. 자, 10번 문제 보시면 3번 슬라이드에서 글머리 기호 목록 텍스트 상자의 열을 2열로 변경하는 문제이네요. 자, 마지막 문제 힘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슬라이드로 이동을 하시고요. 글머리 기호가 있는 텍스트 상자의 점선을 클릭하시면 이제 다 아시겠죠? 자, 실선이 됩니다. 자, 그럼 홈 탭의 단락 그룹에 보시면 단을 변경하는 버튼이 있는데요. 자, 2단으로 클릭해 주세요. 그럼 문제 끝. 고생하셨습니다, 마프로님. 자, 여러분들도 수고했어요. 자, 저 차오차오와 같이 파워포인트를 배우니까 너무 쉽죠? 이제 1강 끝났어요. 여러분들 기특하니까 제가 개인기 하나 보여주겠습니다. 차오차오 이승환 보여드릴게요. 채우채우. 2강 가면 더 보여줄 거예요. 자, 우리 2강에서는 우리 박프로님과 함께 더욱더 재미있게 배워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2강에서 봐요.